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계 변경 사유의 적정성, 단가의 적정성, 물량의 적정성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우NCTV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사 소방부 임성수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성수 상무입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긴장되시죠? 예, 자주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예, 최근에 그 현장 단장님한테 그 민원 한 건이 들어왔는데 이 보조 감리원들 그 이제 기술 검토 의견서를 너무 못 쓰신다, 그래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잘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건축 공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엄청 잘 쓰시고. 그런데 이제 토목이나 뭐 기계전기통신, 소방 이런 감리원분들은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굉장하신데 이게 행정이 좀 약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우리 감리원들 중에 강급공사를 많이 진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기술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험이 적어서 대체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에 이 기술검토 의견서 뭐 어떻게 작성할지 뭐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그 전기통신 소방이라 하면 이 개별법을 따른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분야에서도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진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수행시 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 예. 우리가 전기통신 소방 분야는 개별 법령의 어떤 기준에 맞게 감리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처럼 소방 분야를 건축감리와 같이 건설사업관리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수행 지침 그 기준에도 맞게 감리를 해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현장에서 가끔씩 보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단장님하고 약간 갈등이 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진짜인가요? 네, 실제로 건축종합감리 회사가 아닌 전기통신소방 어떤 단종감리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자기 담당 분야의 책임감리원이라고 건축단장님의 결재를 안 받으려고 해서 현장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 회사는 대부분 건진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로 계약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 같은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책임감리원이 맞지만 건진법에 따른 분야별 보조감리원의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동주택처럼 소방감리 용역을 건축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건축감리에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우리 공동주택은 어차피 감리단 자체가 뭐 건축하고 소방하고 이제 별개로 이렇게 사무실 사용하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또 건설사업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같은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막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우리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방법인데, 상무님 혹시 놀라지 마시고 저기 그 보면 검토 의견서라는 용어도 있고 기술 검토 의견서라는 용어도 있어요. 혹시 그 차이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공사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가 감리가 작성하는 검토 보고서의 대부분이 그 기술 검토 의견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가요, 차장님?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서, 그러니까 물론 제목은 이게 아니지만 통상 그죠? 얘기하는 그게 이 기술 검토 이제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그 검토 의견서예요. 아, 검토 의견서.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만 거기 보니까 기술 검토 의견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제목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하니까 이 네이버에 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토 의견서라는 거는 어떤 계약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맞다 아니다 이렇게 좀 서술해 있는 문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뭐 확인 청량 검토 의견서, 그리고 뭐 저가 도급 검토 의견서, 아니면 기성 검사라든가 뭐 중공 검사 검토 의견서.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데 뭐 우리가 검토자로서 이게 맞다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검토 의견서고, 그 기술 검토 의견서는 이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서다. 설계 변경에 대해서. 기술 검토 의견서면 이 설계 변경이 타당하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여건이나 상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기술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자에 따라서 하여튼 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아니 뭐 대부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정 보고를 검토할 때 이제 시험단에서 기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사실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잘 됐는 이 샘플 하나를 딱 드리면서 똑같이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 뭐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우리 그 보조 그 감리원들께서 이 기술 검토 의견서 작성한 뭐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뭐 그러면 좀 힘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 검토 의견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 아니면 또 이 기술 검토 의견서 작성할 때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뭐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감리 입장에서 그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우리가 설계 변경 기술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줘야 되는데, 첫째가 설계 변경 사유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설계 변경 사유의 적정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광급 봉사에서 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정해져 있어요. 뭐 바꾸고 싶다고 막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 이제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먼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의,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그리고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했을 때 공사비 또는 공기 단축 효과가 뭐 현저한 경우, 그리고 발주 기간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 네 가지거든요. 대체로는 설계 도면 상의가 많지 않은가요? 그렇죠. 이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힘들죠, 사실은. 보통은 다 이제 설계 도서상의 어떤 뭐 이 빠졌다, 물량이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가끔씩은 이제 시공사에서 이제 뭐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뭐 시공성 향상, 아니면 뭐 공법 변경, 뭐 이런 사유로 이제 막 이렇게 실정보를 올리거든요. 이제 막 뜯어보고 이러면 결론은 이제 이 항목은 돈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우리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나오는 네 가지가 아니면 저는 설계 변경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길었고 계속해 주시죠. 둘째는 내역에 적용된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고, 마지막으로 내역서 물량이 제대로 산출되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기술 검토 의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샘플 하나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시.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작성했던 기술 검토 의견서입니다. 1. 검토 목적, 먼저 왜 무슨 사유로 검토를 하는지 대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련 근거인데, 우리가 검토 근거로서 시공사의 공문 서류의 문서 번호라든지 또는 관련 법령의 법규 조항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변경 내용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로서 우리 검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때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한 검토 내용을 표기할 때는 도면과 현장의 어떤 부분이 상이한지 여부를 누구나 서류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는 게 좋고, 또한 소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표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다른 분야도 다 비슷하겠지만
이 특히 이제 소방은 좀 이 예. 거의 뭐 법령 법령, 준수 법령. 이걸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이게 핵심이니까 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계속 해주시죠. 예. 예, 또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 변경에 적용되는 내역수 수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이때 감리자는 미리 설계자의 어떤 산출 근거서를 먼저 이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산출 근거가 이 건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명확한 것 같은데 소방하고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이게 파이프 뭐 길이하고 뭐 이런 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숨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걸 좀 잘 파악해야지 이제 예, 그렇죠. 시공사가 이제 물량을 과도하게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없겠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내용 물량이 적용되는 단가는 신규 단가와 기존 단가를 구분하여서 적용을 하는데 기존 단가는 일반적으로 계약 단가를 내역이 없는 신규 단가는 악찰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에 보고되는 우리 공사 금액은 원가 개선대의 어떤 간접비까지 다 포함한 전체 금액이 최종 검토 금액이 됩니다. 아, 요 단가 적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우리 국가계약법 상에 보면 이 단가 적용 기준이 또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발주청이 책임 있는 경우하고 이제 아닌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제일 그렇게 많이 많이 한다는 이런 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예, 예.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검토 결과 또는 종합 의견에는 근본에 작성한 기술 검토 의견서가 관련 규정에 모두 타당하다고 표기를 해줍니다. 기술 검토 의견서 작성 기준이 특별히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무난할 듯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사실 저보다 더 작성을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을 해보면서 이 기본 형식은 비슷한데도 우리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 성향에 따라서 요구하는 포맷이라든지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작성 전에 건축 분야 감독원에게 사전에 기존 서류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쉽게 검토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차피 그 마지막에 또 발주청에 설명하는 경우가 단장님도 많고 예. 또 뭐 최종 뭐 책임자니까 단장님 성향에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예, 예. 같고요. 그거 말고도 예. 이 발주청에 따라 가지고도 이 달라져요. 여기 이게. 발주처마다 자기들만의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때 현장에 가니까 예. 이 발주청에 이제 보면 현장이 이제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 현장, 뭐 도시공사 이런데 뭐 아파트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 보니까 이 그때 감독이 첫 마디가 그냥 모든 서류는 요 현장에 맞춰주세요.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설계 변경 시 기술 검토 의견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예시가 이제 소방이었는데 뭐 소방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냥 건축 토목 기계 정제 통신 소방 전 공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기술 검토 의견서는 이 어느 정도 형식만 갖추면 같은 기술 검토 의견서라도 이 폼나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